여기 입지에 120억이라는 금액 볼륨에 저라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길동리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길동리 3번 출구하고 2번 출구 대로변은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도 꽤 많고요. 이 꼬마 빌딩이 정말 많이 과열이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상권은 임대료로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상권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너스의 서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가지 매매 사례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좀 의견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청담동 90-4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건이죠. 그래서 이번에 실거래가가 넘어가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152억이고요 92평이고 평당 1억 6,600만원 정도에 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뭐 1989년도이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청담도 여기 이면이죠. 바로 옆에 있는 5번지가 그 김태호 PD님께서 건물로 매입을 해서 4억으로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고, 바로 옆에 있는 건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자마자 한 달도 채 안 돼서 거래된 건이고요. 아무래도 금액대 볼륨 대비 토지 평당가가 1억 6천대이지만 이쪽 안쪽으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져갈 목표라고 한다면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이 7번지가 압구정 에테르노가 들어오죠. 그래서 뭐 손흥민 씨도 구매를 했고, 최상층 펜트하우스 공식 분양가가 한 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상권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앞쪽은 여러 가지 복합 상권이 들어가 있죠. 그래도 무엇보다는 이제 웨딩거리로 많이 되어 있어서 공실 리스크가 크게 없는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면도 디자인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용 관련된 업종, 그다음에 웨딩 관련된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향후에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그런 업종으로 임차를 세팅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은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동 237-1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135억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평수가 192평이고 준공연도가 1980년도인데 2016년도에 간단한 리모델링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면적은 450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이고, 현재는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건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임차 핸들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명도 조건으로 거래가 됐는지 그대로 인수 조건으로 거래가 됐는지는 확인은 불가하지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군자역하고 아차산역 여기 사이에 위치한 이 코너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고동 가구거리고, 군자역에서 여기 보이시는 5번 출구 쪽에서 이쪽 섹터부터는 상권이 아예 나뉘어져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고층 건물도 조금 보이고 일반 상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층수가 되게 높고, 뭐 메디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 업종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쪽이 오피스가 많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쪽 다음 블록부터 좀 걸어보시면 거리가 많이 횡해요. 근데 가구거리라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뭐 노년 가구거리나 뭐 아현 쪽이나 그런 쪽 분위기가 좀 다르게, 여기는 고급 브랜드가 있는 가구거리는 아니고요. 뭐 중소형, 중저가 뭐 그런 가구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 대로변의 밸류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위치한 건물이 평당 7천대에 좀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목표로 좀 매입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투자 목적보다는 사용 목적으로 인해서 매입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 길로 많이 가다 보면 눈에 띄게 되게 높은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용감한 형제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건물을 평당 5천 정도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최대한 높게 지은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근으로도 신축된 건물들이 뭐 평당 뭐 1억대, 9천대에도 팔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아무래도 사용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고, 재건축 부지로 평당 7천인데 금액 볼륨이 135억대로 매입을 했다 보니까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취득 원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금액 볼륨이 거의 200억 가까이가 될 텐데, 그런 취지에서 투자 목적으로 단행했다고 하면 아쉬운 사례고요. 만약에 사용 목적으로 인해서 매입을 했다고 하면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자역 상권은 가장 메인 상권은 6번 출구에서 5번 출구 이 라인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7번 출구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여기 세종대 라인은 객단가가 상당히 낮아서 임대료를 높게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메인 길은 이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쪽 대로변도 상당히 좋지만 조금 더 내려와서 아차산역 여기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 이쪽 대로변하고 이쪽 이면 상권도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 상권으로 매매사를 좀 찾아본다고 하면 이 건물도 한번 보시면서 군자역 주변이라든지 아차산역 주변으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919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132억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평수가 84평, 토지 평당가가 1억 9,679만 원입니다.
제2중 일반 주거지역이고 2006년도에 지었고 연면적이 280평입니다. 건폐율은 52%, 용적률이 270% 정도 받았죠. 그러니까 한 개층 정도 이득을 본 겁니다. 제2중 일반 주거지역은 200%죠. 그러니까 70%를 더 지었기 때문에 용적률 이득을 본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진으로 봤을 때 업종 자체가 전부 다 학원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 한 티어 가구, 여기 도성초교 사거리 이면에 위치한 이 코너 건물입니다. 전체 학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컴도 받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대치동이라는 테마에 안전하게 임차인 리스크 없이 학원이라는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노려서 투자로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시장 같은 데 보면 예전처럼 뭐 2년 이내에 얼마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뭐 3년 이내에 어느 정도의 차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러한 예측이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도 132억에 평당 1억 5천대에 매입을 했지만 향후 2년 뒤에 이게 평당 2억 정도에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좀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지만 시세 차익이 좀 기대가 되는 건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대 초반이라는 금액 볼륨하고 안전적인 대치동이라는 테마에 다른 오피스처럼 공실 걱정이 없는 상권에,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건물처럼 북향 코너에 용적률 이득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소소하게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삼동 필로스 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역삼동 667-4번지고요. 매매금액 120억, 대지평수가 118평, 그 다음 토지평당가가 9,400만 원이에요. 중국유도가 1990년도, 연면적이 360평 정도 가량 되고요. 용적률은 210%,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에 역삼동인데 평당 9,400이면 좀 저렴하게 잘 매각한 것 같은데 라고 보시겠지만, 위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위치를 보기 전에 지금 현재 보증금이 2억 2천에 월 인컴이 한 1,864만 원 정도 들어오죠. 간단하게 세부 내역을 본다고 하면 뭐 한 층당 5만 원에서 뭐 4만 5천 원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거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딘가고 봤더니 언주역하고 역삼역이 사이 이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여기 입지에 120억이라는 금액 볼륨에 저라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입지에 120이라는 볼륨이 지도상으로 보기에도 좀 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평당가가 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입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너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토지평당가가 좀 저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길을 한번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이 살짝 레벨 그라운드가 있어서 경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길 다니는 경사면으로도 평길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토지평당가가 저렴해야 경쟁력이 있는 건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향후에 건물 리모델링을 정말 잘하지 않은 이상은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변 시세가 뭐 이게 상층부가 뭐 평당 10만 원 정도의 임대를 맞춘다, 이럴 수가 없는 상권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한 평당 임대료가 한 7만 5천 원에서 많게는 한 8만 5천 원 정도 사이로 형성이 될 것 같고, 정말 잘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 통임대로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예상 임대료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레벨 그라운드가 조금 있고요. 충영교회 여기 밑에 쪽으로는 거의 다 이제 평길이죠. 그래서 이쪽이 임대 시세가 조금 더 나은 편이고, 위쪽으로도 여기 언주가고 가까운 이쪽 상권 자체가 임대료가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낀 이 두 블록, 그 다음 이쪽 길이 많이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 시간 나실 때 이쪽 이면을 한번 걸어보시면 이게 지도상이나 매매 금액으로 봤을 때는 120억에 평당 9천대면 정말 잘 매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현장 가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0억에 여기 입지에 투자하신 거는 다소 아쉬운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410-1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금액 90억, 대지평수가 221평, 토지평당가가 4천이에요. 1981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연면적이 660평 정도 되죠.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 72억 7천에 매입해서 5년 뒤에 90억에 매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입지가 여기 보시면 길동역 이면에 위치한 상권입니다. 여러분들 길동역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길동역 3번 출구하고 2번 출구 대로변은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도 꽤 많고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근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주택가이고요. 뭐 원룸, 투룸, 뭐 다세대 다가구 건물들이 많이 즐비하고, 여기 안쪽으로는 투자 가치가 크게 없고, 그나마 여기 이번 출구 나와서 이 한쪽 이면인 이쪽 섹터가 그나마 투자 가치가 그나마 나은데, 아무래도 이 건물은 토지 평당가가 4천 정도에 거래된 이유가 금액 볼륨이 커서 그렇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이 전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지 대비 금액 볼륨에 따라서 토지 평당가 파이가 높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밸류맵을 거래량도를 클릭을 해서 최근 5년치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금액 단가를 바꾸지 말고 총액으로 바꿔보시면 금액대 볼륨이 100억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없어요. 뭐 27억, 뭐 71억 5천, 뭐 여기는 이면이니까 사도니까 제외하고 대르보니어도 한 55억, 바로 옆에 있는 것도 36억,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금액대 파이가 더 줄어들죠. 이런 상권이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금액일 때는 오버슈팅이 조금 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작은 금액일수록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고 주변에 큰 필지들이 많이 없고 작은 필지들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금액들은 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가를 한번 바꿔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뭐 호가가 여기 안쪽에도 5,400만 원, 여기 안쪽에도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건물은 평당 4천 정도의 좀 경쟁력 있게 거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권 대비해서 금액 볼륨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권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시기에도 여기는 50억 이상 투자하면 안 되는 상권이구나 라고 아실 텐데요. 근데 이 건물의 볼륨이 90억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에 들어가려면 주변에 맞지 않은 금액 볼륨이지만 하나의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메리트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많이 저렴해야 된다는 메리트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 토지 평당가가 평당 4천이라도 크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금액 볼륨을 조금 더 낮추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고, 건물 매입을 해서 전부 다 근생으로 세팅을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매입은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대지평수나 이 향이나 그 다음에 역세권에 가깝다 보니까 주거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매입했지 않았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셨다고 하시면 다소 아쉬운 매매 사례가 아닐까 라는 게 생각입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시죠. 대치동 901-3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76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대지평수가 76.5평이고요. 토지평당가가 8,141만 원 되어 있는데 건물 가격이 들어갔죠. 토지평당 1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물 가격이 들어간 이유는 2023년도에 건물 신축했기 때문입니다. 연면적은 182평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건물을 매도하신 분이 2022년도에 48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 76억에 매각을 하신 거죠. 입지가 여기 성록역 이면에 위치했습니다. 성록역 메인길은 여기 보이시는 이쪽 가장 넓은 길이죠. 여기 안쪽으로 상권이 펼쳐져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프랭크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끝나고 여기서 많이 소비를 하고요. 여기 성록역 먹자 상권은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주변 직장인들이 아니더라도 찾아와서 먹는 이 맛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길은 1층 임대료가 상당히 높고 권리금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애매한 상권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지금 이번에 거래가 된 건물들은 조금 더 메인길에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앞도로 4m 도로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매물 자료로 봤을 때는 70억대인데 2023년도에 건물을 신축을 했고 그게 평당 1억이면 싸게 잘 매입했다라고 보겠지만 이제 이 건물은 앞도로가 4m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 잘 팔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매입하신 분도 평당 1억에 매입하신 거면 적정하게 잘 매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금액대가 70억 볼륨이 아니고 한 100억대였으면 애매했겠죠. 근데 이제 70억이면 저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한 70%에서 80%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고 생각했을 때 대략적으로 에쿼티가 뭐 10억대 후반에서 20억대 중반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강남에 신축 건물에 삼론역 이면에 주택 건물을 현금 10억대 후반에서 25억대로 매입했다는 취지에서는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실제 가보시면 여기가 전부 다 거의 빌라촌이거나 다가구 원룸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근생으로 들어가기는 살짝 애매한 상권이긴 해요. 실제로 걸어보시면 이런 쪽에서 과연 사무실 수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 전 당시에는 건물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48억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2023년도에 이렇게 신축을 하신 거죠. 그래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48억에 사서 건물 짓고 팔았으면 어느 정도 남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48억에 매입을 했고 그 당시에 만약에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다면 2022년도 당시부터 2023년도까지는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제 금융비용, 건물 신축 비용, 그 다음에 건물 매입 비용,
그 다음에 임대가 계속적으로 안 맞춰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제 금융 비용,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뭐 건물 취득세 비용, 기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건물을 매각하신 분도 10억대 이상 차익을 남기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원가 수준에 가깝게 매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는 매각하신 분도 적정 수준으로 잘 매각을 했고, 매입하신 분도 금액 볼륨 대비 적정하게 잘 매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한강로 2가 135-1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33억, 대지평수가 21평이고요. 1983년도죠. 토지평당가가 1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입지가 신용산역 1번 출구에 나와서 바로 위치한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뭐 이쪽 대로변은 물건이 나오자마자 빠르게 거래되는 라인 중에 하나인데, 그 밑에 볼륨도 작고 단순 토지 평당가가 1억 5천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고민 없이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매입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동 773-7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26억 1,7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평수가 17.88평, 평당가가 1억 4,636만 원입니다. 제3중 일반 주거지역이고 85년도에 건물을 지었고요. 연면적이 36평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3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마장도 치고 금액이 너무 비싸죠. 공시가 2천만 원 채 안 되는데 거의 공시지가의 7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어딘가고 봤더니 마장역 1번 출구에 나와서 바로 앞에 위치한 이 7번 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이 꼬마 빌딩이 정말 많이 과열이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꼬마 빌딩은 선택지가 많이 없잖아요. 내 에코티로 들어갈 만한 건물 자체를 셀렉하기에도 많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는 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매입자가 빠르게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꼬마 빌딩이 정말 좋은 건을 매입하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 취지로 봤을 때 꼬마 빌딩 중에서 잘 매입한 사례가 10건 중에 3건에서 4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애매한 상권들에 매입하실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떠한 반증은 밸류맵을 최근 5년치를 다 둘러보시면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많이 나오죠. 역축을 바로 앞에 있다는 점, 그 다음에 20억대 작은 볼륨 때문에 매입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매매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 건물을 지금은 80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로 최고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 상권은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상권도 아니에요. 저희가 마장동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 마장동 축산물 시장이죠. 거의 여기에 가서 소비를 많이 하고, 이 마장역 이쪽 부근 자체는 아파트 상권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요. 브랜드가 입점하기도 많이 애매한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면적이 36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임대료를 받아서 이자를 상계 처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이 건물을 평당 1억 5천 가까이 매입을 해서 건축 비용이 들어가고요. 낮은 임대료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건물이 뭐 평당 2억 이렇게 팔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좀 다소 많이 아쉬운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꼬마 빌딩 검토하실 때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지 마시고, 항상 주변 매매 사례라든지 주변 임대 시세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건축 비용을 들여서 임대를 세팅하고, 이 정도 금액에 내가 건물을 팔 수 있을까 없을까를 수술한테도 물어보거나, 실력 있는 중개인들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다 해답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류가 좋아하는 건물은 항상 정해져 있고, 거의 다 꼬마 빌딩은 주류가 많이 좋아하는 건물들 중에서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 분석이라든지 상권 분석, 뭐 임대료 분석, 뭐 공사비 분석 이런 거 철저하게 잘 파악을 해서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좀 많이 아쉬운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사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목도 100-30번지고요. 매매금액 24억 4천, 대지평수가 65평이고요. 토지평당가가 3,700만 원입니다. 2000년도 건물 지었고 연면적은 113평이죠. 입지가 어딘가고 봤더니 여기 면목역 이면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뭐 어떤 투자 관점으로 본다 라기보다도, 보통 이런 건물들을 매입하신 분들은 뭐 강남 쪽에 건물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서울 주요 상권에 보고 계신 분들이 이 건물을 매입하신 사례는 거의 없고요. 주변에 거의 이게 로컬이신 분들이 많이 매입을 해요.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이쪽 상권을 정말 빠듯하게 잘 아시는 분들, 그래서 이쪽 상권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계속 거주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이쪽 상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웬만한 이 강남에 있는 중개인들보다 로컬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상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이 매입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 좋다 안 좋다 라고 판단하는 게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상도 1가 273번지가 거래가 되었고요. 매매 금액 19억, 대지평수가 27평,
수주평당가가 7천이고요. 연면적이 100평이죠. 그다음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이 7,500에 월 인컴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3층부터는 다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입지가 어딘가고 봤더니 영등포구청역 여기 쪽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단순하게 보기에는 이게 낮은 금액 볼륨대에 평당 7천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소소하게 잘 매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층부가 주택이니까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해서 뭐 에어비앤비를 돌려도 괜찮고요. 뭐 파트룸을 돌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건은 여기까지가 있고요. 요새 거래량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같은 달로 대비했을 때는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많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매도인 분들과 가격 협상을 하기가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건물을 꾸준히 검토하시다 보면 나한테 맞는 그리고 좋은 가격의 건물이 반드시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매매사를 가지고 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